예, 안녕하세요. 배가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4시간 봉 차트고요. 예, 먼저 지난 영상하고 그리고 블로그에도 제가 글을 올렸었죠. 예, 올렸었는데 이 4시간 봉 차트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뭐 눌림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뭐 다른 시나리오들 그냥 올라갈 때 시나리오라든가 그때 뭐 대응 전략들, 뭐 눌렸을 때 대응 전략들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요 정도면 뭐 횡보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거래량도 줄고 있고 옆으로 미는 그런 형태로 나오면서 시세는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언제 시세가 분출이 될지 방향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응 전략이라든가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볼 거고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 이게 횡보를 하고 있느냐?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지금 보시면 지금 27일 지금 11시 48분 밤 11시 48분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28일 금요일이 될 건데 이때 뭐가 있냐면은 매주 금요일마다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주일마다 옵션이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상품인데 특히나 월말 가장 마지막 주 금요일이죠. 28일이. 그래서 요때까지 요때 이제 옵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옵션 만기가 끝났을 때 28일 뭐 한국 시간으로 뭐 저녁 5시라고 그러는 5시라고 하던데 28일 내일이죠. 28일 금요일 저녁 5시 그때 이후에 시세가 좀 움직일 확률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이라는 게 뭐냐,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옵션에는 뭐 콜옵션,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있는데 콜옵션은 이렇게 생겼다. 요렇게. 요거 뭐냐면은 옵션의 행사가가 여기고 이제 X축은 현물 가격. 오른쪽으로 갈수록 현물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거고 그리고 Y축은 옵션의 만기에서의 페이오프 만기에서 얼마를 주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여기다라고 했을 때 행사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나는 콜옵션을 매수했을 때 그런 게 이제 콜옵션이고요. 그리고 풋옵션 콜이 있으면 풋이 있죠. 풋은 이제 내려갈 때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세가 여기라고 했고 행사가가 여기라고 했을 때 행사가보다 아래로 내려갔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런 어떤 기초자산을 비트코인으로 하는 일종의 파생 상품 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있는데 이 콜옵션하고 풋옵션을 이제 주로 판매하는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음, 지수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현물이 요 영역에 있을 때는 페이오프 만기 페이오프가 없고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행사가보다 올라가게 되면은 손실이 나는 이런 형태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풋옵션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손실 나는 이런 식의 옵션을 팝니다. 옵션 마켓 메이커들은 요거를 이제 팔고 그 대신 이제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은 손실만 나는데 이걸 왜 파냐? 수수료가 있겠죠. 당연히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그 프리미엄을 주고 옵션을 팔고 이 옵션에서 손실이 나지 않고 종료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이 옵션을 판매한 매도자들의 어떤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손실 안 나게 하느냐? 손실 안 나고 수수료만 챙기고 수수료 프리미엄만 챙기고 이 포지션을 종료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 해칭이 있습니다. 해칭. 그래서 해칭은 뭐냐면은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콜옵션을 매도를 쳤다. 그러면은 이게 지수가 현물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를 하는 거죠. 선물을 매수를 해서 해칭을 한다. 그렇지만 이게 요거는 이제 가치는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니어하지가 않고 이렇게 이제 가치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요 페이오프에 붙죠. 가격이. 그런데 요 델타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하지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칭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가격이 변동했을 때는 얘네들이 손실을 볼 수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도 매도한 마켓 메이커들도 가격이 크게 내려가면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는 얘네들이 손실 보니까 누르고 내려갔을 때는 얘네들이 손실을 보니까 다시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격을 좀 조정을 한다.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물론 뭐 양매도 두 개를 다 매도 쳐놓고 두 개를 다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켓 메이커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옵션 만기 직전에는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 아, 가격이 횡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일 저녁 5시까지, 내일 저녁 5시까지는 횡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지금 그런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거래도 별로 없고, 없어지고, 그리고 횡보하는 형태로 올라가면 누르고, 내려가면 올리고 하는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일 앞으로 어떻게 언제 발산할 것이냐, 그 부분은 내일 저녁 5시 이후 내일 저녁 5시 이후에 움직일 확률이 큰데 그것도 내일 저녁 5시 땡 치고 나서 갑자기 가격이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시세냐, 만약에 내려가는 쪽으로 했다 그러면은 움직였다고 하면 이게 이제 추세가 결정이 된 거냐, 그건 아니다. 왜냐면은 자,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는 뭐냐면은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옵션 만기가 땡 쳤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 포지션은 종료가 됩니다. 근데 반대쪽에 반대 포지션, 얘네들이 이 포지션에 대해서 해칭하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옵션 콜 매도를 했다면은 선물은 매수를 했을 거고요. 반대로 풋을 매도를 했다면은 어 이 내려갈 때 손실 보니까 내려갈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선물 매도를 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칭 물량, 선물 매수 매도 포지션 그것도 같이 종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선물을 종료를 해야 되니까 그때 물량들이 나온다. 옵션은 뭐 자동으로 만기가 되면서 종료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지해 놓은 반대쪽 포지션, 그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면서 선물들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형태. 그때 이제 만약에 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쇼트 스퀴징이 나오면서 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더 올라갈 수 있다든가, 반대로 뭐 밑으로 빠졌을 때는 또 반대 현상이 발생하면서 더 크게 시세가 발산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움직임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 이후에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어느 쪽이 더 많으냐, 그 헤지 포지션 쪽이 롱이 많으냐, 숏이 많으냐에 따라서 일시적인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추세는 아니다. 완전히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시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지만 그게 휩소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상당히 크고 그 이후에 보통 이제 5시 직후 1시간 동안, 한두 시간 동안은 오버슈팅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칭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노이즈, 휩소일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내일 밤 야간이겠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그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을 만드는 옵션 만기 직전까지 박스권을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해칭 물량이 청산되는 해칭 물량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단기적인 방향성들이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진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이제 단타로 뭐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뭐 이미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혹시나 뭐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현물 매매하는데 내가 음, 뭐 돌파 매수를 하겠다.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은 뭐 돌파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시 직후에 슈팅하는 걸 보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휩소가 돼서 내려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단기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단기적으로 내가 대응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5시 이후에 슈팅하는 걸 보고 추격을 짧게 가져간다든가
그렇지만 이거는 되게 쉽지 않은 거래죠. 쉽지 않은 매매로 생각이 되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좀 시간을 보고 기다려서 적어도 뭐 내일 야간까지는 보고 충분히 보고 저항 라인 특히나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자 일봉 차트로 가서 매매 전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영상하고 뭐 블로그, 블로그에서도 제가 이렇게 파동 시나리오들, 여러 파동 시나리오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게 돌파 후 지지된다면 돌파 매수. 그 영역은 83에서 84.4K 정도, 요 영역을 돌파하고 지지된다면 돌파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휩소를 조심하셔라. 그래서 완전히 어, 캔들을 적어도 뭐 4시간 봉 또는 뭐 일봉 캔들을 올려놓는 걸 확인하고 적어도 내일 야간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캔들을 올려놓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뭐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해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다든가. 어쨌든 시간은 내일 저녁 5시 이후에 1시간, 2시간 더 지나고 나서, 더 지나고 나서 그런 어떤 옵션 해칭 물량이 청산된 이후에, 그 이후에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눌림목에서 매수. 요 부분은 뭐 휩소라고 하더라도 눌렸을 때 내가 매수를 했다. 그건 문제가 없겠죠.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잘 매수한 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눌렸을 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만기 이후에 추세가 정해졌는데 그때 이후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를 가져가고 그리고 그 물량들은 여기 62K 여기가 깨졌을 때는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는 그런 형태로 매수를 해서 손절 전략을 그렇게 가져간다. 특히나 이제 꺾였을 때는 뭐 내일만 꺾이고 말 게 아니니까 분할로 그 이후에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눌림목에서 매수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게 꺾인다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조정받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어떤 상황에서 매수를 더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돌파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파 매수 형태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블로그에 자세히 올렸으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올렸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올렸고 그리고 블로그에서 에서도 뭐 관점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추가적인 관점도 더 시나리오도 올렸고 간단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